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쓸 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 앞에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모두 놀라게 한 일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생각을 못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이제는 차분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시 저는 30 중반이었던 나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서로를 알아가며 지낸 기간이 10년이 넘어 결혼을 함과 있습니다. 상당히 늦게 결심하게 되었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남들에게 부러울 게 없이 좋은 집안의 외동딸로서 미대에 진학할 꿈을 갖고 있었죠. 저의 부모님은 두 분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은 꽤 잘 되었거든요. 엄마와 아빠 둘 다 사업에 성공하셨고 서로 일적으로도 잘 맞아서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기만 했죠.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큰 사기를 당해버린 것이죠. 당시 저는 아직 어렸어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어른들의 말을 어깨 너무 듣기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가짜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모님 회사의 정보를 틈타 입에 가서 자신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많은 다른 회사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억울하게도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 부모님 회사가 지게 된 것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부모님은 두 분 다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못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새로 소개할까 했지만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철저히 확인해야 했던데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 미안해요, 아니에요 계약서를 보고 사인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더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했고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조심히 살펴봤어야 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해버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시에 CCTV가 요즘처럼 많지 않았고 사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과 직업까지 전부 가짜였던 사기꾼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퍼지자 그동안 우리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차갑게 취급하고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의 삼촌, 이모처럼 부르던 수많은 부모님의 친구들과 그분들. 자녀들은 물론이고 실제 가족인 친척들까지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쫓아내려고 시작했어요. 동서, 우리가 이전에 소홀했던 점이 뭐였을까?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노트북을 선물했고 또 서방님이 저번에 승진하셨어요. 수제 정전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돈이 없다면 쌀이라도 조금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딸애도 있는데 우리 딸이 무슨 죄인가요? 아이에게라도 밥이나 하나 쪽에 쌀을 나눠줘요. 아니, 그건 말 그대로 선물일 뿐이고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책임은 없어요. 형님이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준 게라는 말이에요? 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니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나 동서야, 나중에는 은혜를 꼭 갚을게요. 정말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빌려드리고 싶어도 저희는 지금 돈이 없대요. 요즘 물가도 엄청 올라가서 저희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는 부모님 곁에서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독한 마음을 먹었죠. 기필고 성공해서 다시 부모님을 위한 사장님, 사모님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꿈이었던 미술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오면 샤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갑자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인 후에는 학교에서도 제게 말을 거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소문만 자자했으니
반 친구들도 제가 화려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난해진 걸 다 아셨을 겁니다. 공부할 때 나 혼자 독학하는 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비 남편 이외의 누구도 아니죠. 예비 남편은 학교에서도 같은 반, 미술 학원에서도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그전까지는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는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날 때마다 빵과 우유를 가져다주고 늦은 밤에 도서관에서 나오면 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제 어깨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더니 예비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학교 내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 그의 모습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부모님을 보면 도저히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평생 여유로운 집에서만 살아온 우리 엄마의 부드러운 손이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는 것이 보였고, 아빠도 얼굴이 모르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맡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 뒤 최소한의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밥을 해놓고 잠들기 바로 전까지 책을 읽다가 잠들었어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 예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입시도 다 끝났고 너도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 장학금도 받았으니 이제 쉴 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절해?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아야 해. 내가 우리 집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는 대학을 가도 취업을 해도 부모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 사정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야? 나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거고 생활비는 전부 내가 벌여야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해야 해.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시간이 되면 영화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너도 이제 그만하고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 남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설레임과 학창 시절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그날 아직도 변함없는 처지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예비 남편이 그만큼 좋아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에게 차라리 모질게 말했다면 인연이 그때서 끊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제 처지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다음 날부터 다시 단단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저에게 치였으면 남편은 며칠 동안 무슨 마음의 정리를 한 것인지 다시 제게 전처럼 친구처럼 대했고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저는 대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연봉이 높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면 알만한 외국의 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까지 매번 죽을 각오로 장학금만 바라보며 공부하던 저였는데 주어진 일만 하면 따박따박 꺼내게 월급이 들어오는 회사로 오니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더군요. 특히 대학교 때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소위 말에 날고 긴다는 애들이 모여있던 학교였기에 행여라도 1점 차이로 장학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선체로 살 회사 생활은 반드시 1등일 필요는 없이 실수만 안 하면 되었어요. 그런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 편했죠. 그때쯤 됐을 때 저희 집도 슬슬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으셔서인지 그 능력을 인다. 두 분 다 관리에 오르게 되셨고 그만 오르게 되거든요. 태산 갔던 빚도 10년 가까이 꾸준히 갚으니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유가 생긴 부모님은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사서 인형 뽑기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 관리해 주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럼 부모의 해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은 적기 눈이 있으시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갑자기 인형 뽑기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취직도 했겠다 싶었겠다. 부모님 일도 잘 되셨겠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몰랐는데 심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예비 남편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취직한 기념으로 밥을 사주겠다며 저희 회사 근처로 왔더군요. 그전에도 간간히 밥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처럼 둘이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커피도 한잔 하고 가자며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하더니 시간도 되고 해서 커피도 각 잡고 같이 마신 후에 예비 남편이 보고 싶다는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남편이 말하길 이제 이 정도 여유는 되나 보니? 내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좀 볼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야 좀 살만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랑 금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너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봐도 되겠네. 그 순간 예빈 한편의 말에 제 심장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서는 무뎌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고 저랑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에 있어요. 인턴으로 시작해서 한 번에 취직에 성공한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며 도서관에 함께 다니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조금씩 공부에 매달리니 디자인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도 성공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머리가 하얗게 되어 가셨어요. 어렸을 때 제일 예쁜 존재로만 기억했던 우리 엄마의 얼굴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고 아빠도 예전과는 다르게 변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취직한 지 1년째 되던 날, 드디어 우리 가족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모인 시간이 왔어요. 삶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날을 꼽을 것입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사온 순대, 족발, 만두를 차리고 잔치상을 놓은 장면이었어요. 남들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저녁이었죠. 그날 부모님께 예비 남편과 사귀게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미 예비 남편을 자주 뵀기에 저희를 사랑하라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아졌고 저 또한 그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기 전 해맑았던 중학교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5년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는 것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한 제 예비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목표한 금액을 모으기 전까지 결혼을 좀 미루기로 했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지 오래되었고 언제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비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이상하게 없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이 이상한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물어봐야 할까 고민을 좀 했지만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가족이 되는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알아야 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버지와 둘만 계속해온 것이라 편안치 못하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니야. 궁금한 게 당연할 테니 나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이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행방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중학생이었던 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친척을 통해서 들은 소문에 따르면 엄마가 사기를 쳤다고 하던데 교도소에 갔다는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에도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하시더니 맨날 밖에서 술만 마시고 동네 아줌마들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더불어 돈을 다 받아서 다녔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후에도 엄마의 행동에 고생을 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는 다른 일로 사고를 치고 돈으로 메꾸지 않으니 내가 해결해라 라고 하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며칠 후 집에서 물건들이 사라지자 엄마는 그냥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되어 내가 쉽게 귀찮음 없이 잘해야 했다. 아버지는 오히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에 일이 잘 풀려나 보다. 새로운 사람이 사라졌고 돈 문제도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집 나간 엄마가 알았으면 당장 돌아왔을 걸.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니 교도소는 어디든 우리를 모르는 곳에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 자기도 걱정할 거 없어. 항상 부자지간이 돈독해 보여서 마냥 행복한 집안인 줄 알았었는데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예비 남편의 말대로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벌어진다니 너무 놀랐죠. TV에서 보는 것보다 현실이 더 하다니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저에게는 예비 남편이 집을 나간 엄마가 되어 그렇게 심오해진 여자가 거의 20년 만에 집을 찾아왔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자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이 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목소리도 어두워지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는 남편이 요즘 너무 바쁘다는 것과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퇴근 후 남편이 사는 곳으로 밥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임시로 오피스텔을 구해놓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그곳에서 주말에는 아버님 댁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이었죠. 그곳은 우리 회사와도 가까워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편하게 드나들 수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방 안에 있던 중에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나를 보자 너무나 깜짝 놀라며 다가와서 제게 접근했죠. 그러나 그 여자가 더 빨랐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보자 어머, 며느리 데라가시구나 하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며느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되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여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새빨간 염색 머리를 하고 우리가 너무 낯설지 않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직 결혼도 전인데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건 너무 부주의하다. 아무리 요즘 시대라고 해도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힘들군요. 아무튼 삼촌도 좋은 삼촌인데 우리 며느리도 돈을 버나 봐. 예비 남편은 그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행동을 무시하고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며칠 동안 갑자기 어두워졌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여자는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와서 예비 남편의 오피스텔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아주 뻔뻔하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넌 한재 엄마가 나의 어머니야? 나 박창수의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죽기로 했으면 죽어야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여기 앞에 온 거야? 좋은 회사에 다녔다. 거기서 초보일 때도 연봉이 1억 원이 하다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했을까 궁금하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뭐가 이상한 건 나는 어렸을 때 의자에서 떨어져서 식탁다리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 상처는 여기, 귀 근처에 있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 아빠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봐요. 너 혼자서는 여기가 결혼하는 아가씨랑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 여자는 예비 남편에게 역지사지 없이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떠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내 사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부 살펴봤다고 해요. 예비 남편은 그 여자를 내쫓으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자기 집이냥 행동했다고 해요. 그는 자기도 갈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내쫓으면 길에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물을 얼어 죽이고 싶다면 나를 쫓아보라며 지껏 배째 들어 눕더니 그래서 마음이 모질지 못한 남편은 단지 그 여자를 투명한 존재로 취급하고 퇴근 후엔 안방 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었다고요.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비 남편이 막는 것을 뚫고 전화를 드렸죠. 예비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셔서 당장 이리로 오겠다고 하셨고요. 밤늦게 아버지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면 지금 전화해 아버지 다시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건 또 어딘가 잘못된 말투였던지 예비 남편은 제 막는 것을 멈추고 저랑 함께 예비 시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금방 도착하시자마자 예비 남편의 오피스텔로 즉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여자를 끌어내려 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아요. 당신, 우리가 아직 법적인 부부 사이님을 잊으셨군요. 만약 나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면 요즘 경찰들이 강인하게 대처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도 제 엄마고 실제로 내가 낳은 아이고 내가 사는 집에서 좀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당신, 여기서 나가십시오. 제가 나가야 할 곳은 어디이며 무엇을 파서 구할 수 있을지 아나요? 알아. 추워. 어딜 나가겠어? 절대 안 나갈 거야. 살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처음 봤는데 머리가 다 어지러웠어. 우리 부모님도 예비 남편도 다들 점장 기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고성을 질러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 미모 가득한 여자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는지. 우리 셋은 다시 그 오피스텔을 나가야만 했어. 침울하고 당황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비 남편이 말했어. 저기 조그만 저렇게 내버려 둬도 볼까? 안 그래도 나는 집주인한테 방을 예정보다 일찍 빼겠다고 이미 말했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 빼고 방을 비울 거야. 왜냐면 아버지 계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어. 들어갈게요. 어차피 출퇴근 몇 개월만 고생하면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기 정말 괜찮겠어요? 저의 기세를 보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훈이 말대로 해보자. 본인이 말한 대로 추운 날 갈 곳이 없다고 들어가 있으려는 것 같은데 더 눌러보기 전에 오피스텔 자체를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도 일하게 있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마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재훈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도 필요한 일 있으면 도울게요.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고맙다. 아가,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님은 그 여자를 보내기 위한 각자 노력하여 그 여자를 모르게 견디게 된 날짜가 작게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만날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며 오히려 남편과 아버님을 걱정해 주셔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 대신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중 하나의 날, 퇴근하려는 순간 회사 앞에서 빨간 머리의 그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올 일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은 표정으로 그 여자 앞에 섰을 때 그 여자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저를 어느 카페로 데리고 가라는 제안을 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살 거지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웃는 그 여자를 보며요. 빵, 케이크, 키를 주문했는데 너무 비싸서 계산대에 내둔 채로 제 자리를 잡으려 하던 여자가 버려버렸어요. 방금 주문한 걸 취소하고 커피 2잔만 추가로 주문하고 이 여자를 따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와서 그녀가 나를 혀로 암시하는 시선을 보았더니 내 앞에 쇼핑백을 톡 던져 놓더군요. 한번 해봐요. 기뻐하지 않을 거니까 하면서 제게 샤넬백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자세히 보니 역류였죠. 당황해서 그 여자를 바라보니 속은 줄로 생각한 건지 코 높이 내며 얘기하더군요. 어쨌건 내 엄마고 결혼식에 예물은 해야 해. 이 정도면 준비했어 하고는 그녀는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아가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야지. 나야 뭐 그렇게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이 집에 눌러앉아 살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건가요? 아니지. 아주 웃기는 아가씨네. 이게 얼마짜리 차할백인데 바다만 먹고 입사 씻으려고 예물이 뭔지 몰라.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어느 정도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외제차 한 대 뽑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 예전에는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외제차가 요즘 길바닥에 늘렸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되게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면 그러다가 내가 아예 재혼이 집에 영원히 앉아 있는 것이 있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될지 끔찍한 고생의 살림이 될지는 아가씨에게 달려있단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야? 마치 자기가 배신당하고 있다는 듯이 비열하게 웃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메스켜버렸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는 식으로 물은 저는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고요? 이번에 그 어디지? 그렇다, 포르쉐. 거기 예쁜 핑크색 차가 나왔더라. 그걸로 좀 부탁해요. 나야 우리가 원래 한 군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으니까 다른 거 창창한 예단은 필요 없고 사나한테 해주면 그걸로만 살아도 괜찮거든. 나는 보기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란다. 어이가 없어서 허둥음이 나더구나. 난 더 드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말을 해왔어요. 내 말 알아듣고 일어나는 거 맞아? 아니, 그쪽 부모님은 딸이 결혼하는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걸 아나요? 저번에 꼴을 다 보고도 헤어지지 않은 거면 아가씨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부모 마음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부모가 알면 아주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나 같은 시어머니 밑으로 시집 보내지 않을 거려. 괜히 결혼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말까지 차 뽑아서 와요. 나 어디서 지내는지 알지? 듣자 하니 재훈이는 그쪽을 엄마로도 생각 안 하고 아예 기억도 없던데. 뭘 믿고 그렇게 엄마 행사하려고? 그쪽은 그냥 남이에요.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딴 협박 맨날 해도 원하는 거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너는 그쪽으로 떠나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너는 보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인데 계속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계산하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나를 마치 마귀처럼 노려봤어. 난 더는 말할 말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지. 물론 나는 그 가짜를 두고 나왔어. 남자에게는 그 일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괜히 내 탓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 나중에 오피스를 정리하고 그 여자를 쫓은 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빴던 일상에서 잊혀질 수도 있었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얼마 후에 우리는 드디어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어. 우리가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함께 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저는 미리 마련해놓은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가 우리 방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했던 저희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 귀신 같은 여자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어? 정신 좀 차려라. 아들 결혼을 망쳐놓으려고 온 거야? 예비 시아버지는 곧장 일어나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가려고 했고 예비 남편도 역시 굳은 표정으로 나가라고 그 여자를 끌어내렸다. 그 여자는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죽겠어. 아우, 이곳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어. 결국 한 여자를 둘 남자가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달려와서 당황한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직원이 오자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굳어진 표정으로 그 여자를 응시하자 그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니? 아직 어리서 사람 볼 줄을 모르는 거로 보인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의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는 사람이지. 이제 내 분수를 알았지? 분수를 알았으면 그때 말한 차를 준비시켜놔. 제가 그 여자에게 무엇을 말하려던 순간 우리 부모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아직 문으로 가서 있던 예비 시아버님과 예비 남편을 반갑게 만나고 말을 걸며 오셨죠. 아유, 미안합니다.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그런데 왜 나와십니까? 좀 전에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 아닙니다. 그게 예비씨 아버님이 무슨 말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때 그 여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 부모님을 부르더군요.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제가 안 싸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아빠의 눈에는 충격과 경악, 분노가 섰다.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잘 못한다. 이었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걱정되어서 곁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빠는 천둥 같은 고함을 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너가 사기구나.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살았는지. 어떻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뛰어 도착한 엄마가 어머,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고 오셨다가 옆에서 똑같이 경험을 하고 주저앉으셨어요. 그 여자는 저희 부모님의 반응에 당황하더니 곧바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문 앞에는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아버님, 예비 남편이 전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죠. 예비 시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사돈 어르신들이 당신을 보고 이러시며 평생 남등쳐 먹고만 살았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바른대로 말해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내가 어떻게 라기역도 안 나는데 저기요.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그런 힘이 있으신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뭐라고? 이 사기구나. 내가 그 땡땡물산 대표라고 나한테 명함 줬던 건데 기억 못하냐? 니년이 우리에서 팔아먹으면서 사기치고 다녀서 그동안 우리가 그 비타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기억이 한국어 문법에 맞도록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못 물었던 죄값을 물게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 안 난다는 소리 해봐. 그 여자가 발버둥을 치자 반사적으로 예비 남편이 그 여자의 팔을 잡아버렸어. 그때부터 그 여자는 우리 부모님과 한동안 몸싸움을 했어. 저는 엄마가 그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았어. 빨간 머리가 바닥에 수북히 쌓이는 꼴을 보기 싫어하였거나 신고할까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예비 남편이 빠르게 우리 부모님과 저를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떼어놓은 후 경찰을 데리고 왔어. 저는 그 일을 친구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사기꾼이 잡혀버린 것이었단다. 남편은 그 여자가 문에 매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 여자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악을 썼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신분 확인을 한 후 수배 중이던 사람을 잡았다며 그대로 그 여자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은 기진맥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저는 정말 얼굴을 들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사돈 집안을 힘들게 했던 인간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에 저희 집안을 내치고 싶다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대신 사의를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리는 말씀으로 앞으로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을 물으신다고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속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자돈 어르신께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비 남편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데 왜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야속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이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추스시고 예비 시아버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훈이가 아니면 우리 집 딸이 결혼을 못합니다. 그동안 사돈어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여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고통받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해요. 안 사람들도 재훈이 다 좋은 사위감 중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일어나요. 사건이 끝났으니 우리끼리 건강한 관계를 맺고 상견례를 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식당 측에 사과와 변상을 해서 부모님들도 서로를 달래며 마음을 추스리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 말대로 악인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부모님은 그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사기꾼을 잡았다고 해요. 소식을 전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그동안 그 일을 아예 묻어두신 게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자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을 발견하면 혹시 몰라 연락처를 전부 받아 주셨다고 해요. 비록 우리 부모님의 공소는 끝났지만 아직 공소가 끝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여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던 그 여자는 결국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높은 형량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단단히 바라고 있다고 하니 아마 남은 인생 동안 평탄치 않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그날 제 신랑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우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 밀려왔고 웃음이 터져버렸답니다. 신부보다 신랑이 울던 결혼식이었는데 하객들도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부모님과 시아버지도 서로 사이가 좋아서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즐기곤 해요. 부모님 사이도 좋고 남편과 나도 행복하니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서 속상했지만 기적적으로 지난주에 임신 7주 차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주 주말에는 남편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면 남편도 또 펑펑 울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글을 쓰고 나니 매우 기쁨이 밀려오네요. 인생은 고난을 참는 것 자체였어요. 이제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졌으니 앞으로 우리 아기와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음악